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세 번째 희곡 파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희곡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0쪽이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50쪽 파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문단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오아시스 세탁소를 습격했죠. 1차 습격을 해서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래 놓고 어머님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안씨 가족이 다 돌아갔죠.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진행됩니다. 파문단부터 갑니다. 어두운 무대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움직인다. 어둠 속을 누비는 불빛들. 안유식과 허영분, 안경우와 안미숙, 염소팔, 서옥화, 장민숙과 대영이다. 대영은 이제 장민숙의 딸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강씨 부부, 강태국 부부와 세탁소 사람들과 안씨 가족들이 갈등을 했다면 지금 뭐예요? 50%를 제한했죠. 재산의 50%를 줄 테니까 난 넘겨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강태국을 뺀 나머지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 강태국의 부인인 장민숙까지도 함께 그 자리에 차지하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고개를 하듯 옷과 옷 사이를 누비고 숨으며 각자 열심을 피력한다. 안유식과 허영분이 손전등을 켜서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며 말한다. 50%가 네 집 애 이름이야? 그러다 몽땅 가지고 도망가면 또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 이번에는 안경우와 안미숙 두 사람이 손전등을 켜서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며 말한다. 정말 김순녀 맞아? 맞다니까. 주민등록증 확인했어. 자, 주민등록증 확인했다. 이게 뭡니까? 엄마의 이름도 모르는 자식들이에요. 그죠? 큰오빠는 미쳐서 정말 반이 뭐야. 돈벼라가 오기만 와라. 내 언니 모셔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며느리 손에 잡숫게 해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이 넓디 넓은 서울 천지에 우리 모자 머리 둘 곳이 없어 한 분 어머님도 못 모시고 불효자로 이날 입대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시발 덕분에 우리 엄니랑 두 다리 뻗고 잘 집 한 칸 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집 한 칸 아가씨 데려다 앉히고 엄니 모시러 가고 엄니 내는 이제 돈 뭅니다. 자, 할머니 재산을 찾으려는 염소팔의 목적이 뭐예요? 어머니 모셔다가 며느리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는 게 소원인 거죠. 자, 이제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하겠다? 돈 때문에 양심을 뭐 하겠다? 버리겠다. 양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찾기만 해라. 내가 쪽쪽 다 빼앗아 줄 테니. 남들이하고 눈이 새시고 팔다리가 10씩이나 자가용 타냐? 서옥화 팔자 한번 바꿔보자고. 이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 계속해서 나오죠. 자, 아주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장민숙과 대영이 손전등을 자신들의 얼굴에 비춘다.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이야. 이젠 다 하고 살 거야. 아야, 아우 혀 깨물었다. 아우. 엄마가 하고 싶은 일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나. 어학연수 보내달라며 너 하고 싶은 일에 왜 부모로 끌어들여? 연수 가려면 어서 찾기나 해. 어우 아파. 할머니 재산을 찾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학연수 때문에. 할머니 재산을 찾는 이유죠. 자, 재산을 찾기 위해서,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몰래 숨어들었죠, 사람들이. 자, 어떻게 진행되나 계속 보도록 합시다. 160쪽입니다. 그들은 강태국의 뒤에 밑에 앞에 숨어서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검은 복색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며있고 세탁소에 잠입하여 서로 모르려니 하고 옷들을 뒤집기 시작한다. 서로의 소리에 놀라면서 야옹거리고 그림자에 놀라면 찍찍거리면서 숨으며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한다.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불빛들.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들이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인다.
불빛에 춤추는 옷들, 이리저리 집어 던져서 날아다니는 옷들, 염소팔이 던지는 옷의 백열 등이 크게 흔들린다. 놀란 사람들이 제풀에 얼른 옷 사이로 숨는다. 강태국이 놀라 주위를 둘러본다. 자, 지금 뭐예요? 이것은 다 동작 지시문이죠. 이건 동작 지시문인데요. 이 동작 지시문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은 복색이라 그러죠. 검은 복색 여기 나오네요. 검은 복색. 이 검은 복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죠. 마음이 더러움을 알려주는 겁니다. 때가 타 있다라는 거죠. 때가 타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뭐요? 왜 이래? 누구 있어? 양 저리 가라. 우리 마누라 알뜰해서 너 먹을 것 없다. 세탁소에 이제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죠. 어디 보자. 이게 뭐냐? 떫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가령 사탕이 묻었으면 매운 무나 생강으로 빨고 그 반대로 매운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은 때는 설탕으로 빨아라. 떫은 것은 식초로 빨고 기름 지방지는 휘발유로 먼저 기름을 빼고 그 다음 전과 같이 빨 것이다. 운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죠. 서글픔이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빨아야지만 빨린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미안해요. 어딨지? 아버지 왜 없지? 아버지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라 하고 써놓은 건 없어요? 에이, 아버지 밉다. 나중에 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이다. 그땐 이렇게 해라. 써놓았으면 좋잖아요. 참 힘들어 죽겠다. 아버지 저 힘들어 죽겠어요. 풋 인간 강태국이가 세탁소 좀 하면 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 이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있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흔들지? 돈이 뭐야? 돈이 세상 전부야? 그런 거야? 이 세상이 돈 세상이야? 돌았다 이거지. 돌아버린 세상에 같이 돌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돌지도 못하잖아요. 자, 이 때라는 건 뭡니까? 이 때라는 건 세속적인 거죠. 더러운 것이죠. 세속적이며 더러운 것이다. 세속적이며 더러운 것이 때네. 그때 지금 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아버지 책임져요. 아버지 나 괜찮아요. 나요 세탁소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아버지만 알면 돼. 아버지 다 알잖아. 그럼 됐지. 내 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자,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아버지의 세탁법을 흥얼거리며 천천히 옷을 주워 걸어 정리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잡기장을 보면서 세탁 비법을 흥얼거리면서 세탁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들 자기 자리에 숨어서 강태국을 보며 제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다. 진짜 짜증나. 아버지 왜 그러시지? 미쳤어. 돌아버리겠네. 아, 거기 누구요? 야옹 찍찍. 세탁소가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됐나? 강태국 고개를 갸웃거리며 옷들 사이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다시 흥얼거리며 옷을 정리하는 강태국. 깜짝 놀란 듯이 멈추며 옷을 들고 서 있다가 다림질대로 와서 아버지의 잡기장을 뒤진다. 1990. 그렇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니까. 그래, 1998년에 있어. 자, 뭔가 지금 힌트를. 할머니 재산에 지금 뭐예요? 힌트.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할머니 재산의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할머니 재산의 단서를 찾은 거예요. 사람들 서로 조급해진 마음에 제각기 구시렁댄다. 원수가 따로 없네. 불을 꺼버려. 두꺼비집을 내려. 어서요. 예? 어두워지는 세탁소 반짝이는 불빛들 대이동. 뭐야 염소팔이냐? 끙. 사람들 점점 더 의문스럽고 짐승소리로 으르렁댄다. 짐승소리를 낸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워지고 짐승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한다 이겁니다. 우리 세탁소에도 도둑고양이들이 단체로 들어왔나? 도둑고양이는 뭐를 말하는 거죠? 돈 때문에 숨어든 사람들. 돈 때문에 숨어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옹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만 물러가야지. 이거 어두워서 빨리 비워드리지 못하겠는걸. 사람들이 손전등으로 안채로 향하는 길을 비춘다. 고맙다. 자, 이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쳐서 세탁소에 숨어든 걸 강태국이 알게 된 거고, 사람들이 세탁소에 들어온 걸 눈치채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자, 15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이 나오죠. 결전을 연상시키는 음악이다. 절정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수색전. 아군은 없고 모두가 적군일 뿐. 불빛이 난무하고 비명, 짐승들의 포효소리, 아수라장. 음악 끝. 세탁소에 불이 확 켜지고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 코피 찍, 머리 산발, 자빠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이게 뭘 상징합니까? 돈 때문에 상처 준, 서로에게 상처 입힌 거예요.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모습을 지금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 놀라는 강태국. 대영아, 아빠, 당신 미쳤어? 아야, 또 혀 깨물었다. 염소팔 너희놈. 형님. 강태국이 사람들 사이에 널브러진 옷을 주워든다. 분노에 찬 강태국. 이게 사람의 형상이야. 뭐에 미쳐서 날뛰다가 제 형상도 잊어버리는 거냐고. 이것 때문에 그래? 1998년 9월 김수님? 여보, 엄마 아빠가 찾았다. 야, 김수님이잖아. 이리 줘. 뭐 줘? 여보 주지마. 줘. 아빠 나 안돼. 이렇게 줄 수 없어. 날 줘요. 나 부도난단 말이야. 아저씨 여기 50% 줄 테니까 이리 줘요. 내 것은 안돼. 내 것이 어딨어. 시집할 때 결혼할 때 집 사줬으면 됐지. 나만 사줬어. 오빠들은 시끄러워.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내놔. 어서 내놔.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머님 임종을 지키고 온 거야. 아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임종을 돌아보지 않고 온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비판이에요. 비판. 비인간적이며 탐욕적인 걸 고발하는 거죠. 탐욕적이다. 어머니의 임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나쁜 사람들. 나 못 줘.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 나 당신들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여보 나 줘. 아버지 나요. 안 돼. 할머니 갖다 드려야 돼. 왠지 알아? 이건 사람의 것이거든.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 사람의 것을 줄 순 없어. 에이 안 돼. 이러면서 지금 결정 부분에서 할머니의 옷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지키려는 강태국의 이야기가 소주제로 등장합니다. 154쪽 가볼까요? 이제 하강과 대단원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자 보죠. 사람들 강태국을 향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뿌리치며 간다. 사람들 때문에 세탁기로 밀리는 강태국. 재빨리 옷을 세탁기에 넣는다. 사람들이 옷을 먼저 차지하려고 세탁기로 몰려 들어간다. 강태국이 얼른 세탁기 문을 닫는다. 놀라는 사람들 세탁기 문을 두드린다. 강태국 작동 단추 앞에 손을 내밀고 망설인다. 사람들은 더욱 세차게 세탁기 문을 두드린다. 강태국 작동 단추에 올려놓은 손을 부르르 떤다. 지금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돌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돈에 눈이 멀어가고 세탁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에 따라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사탕이 묻었으면 매운 무나 생강으로 빨고 그 반대로 매운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은 때는 단 설탕으로 빨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세탁기로 통해서 강태국의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깨끗해질 것을 암시하는 거죠. 강태국이 작동 단추를 강하게 누른다. 음악이 폭발하듯 시작되고 굉음을 내고 돌아가는 세탁기, 무대 가득 거품이 넘쳐난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얼굴이 유리에 부딪혔다 사라지고 하면서 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살펴보시면 할머니의 옷과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는 강태국이다. 자, 강태국이 주머니에서 글씨가 빽빽히 적힌 눈물 젖은 옷고름을 꺼내어 들어 무릎을 꿇고 앉는다. 할머니 비밀은 지켜드렸죠? 그 많은 재산, 이 사업, 이 자식 사업 미천, 저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찢기고 잘려나가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화수분인 줄 알아서 이 자식이 죽는 소리로 빼돌리고 저 자식을 앓는 소리로 빼돌려 할머니를 거지로 만들어 놓았어도 불효 자식들 원망은커녕 형제간에 의상할까 걱정하시오. 끝내는 혼자만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할머니의 마음. 이제 마음 놓고 가셔서 할아버지 만나서 다 이르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버지 보시면 꿈에라도 한번 들러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다시 이거 보면 할머니 옷에 적힌 사연이죠. 할머니 옷에 적힌 사연입니다. 할머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자식들 위해서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준 거죠. 다 줬는데 자식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도 할머니 재산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음악 높아지며 할머니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 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세탁기 속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흰옷을 입고 빨래 집게에 꽂힌 채 빨랫줄에 걸려있다. 자, 이걸 할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할머니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어느새 흰옷을 입고 빨래집에 꽂힌 채 걸려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순수해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수함. 이제 순수해진 거예요. 깨끗하다, 빨래 끝 이러면서 음악 소리 높아지며 강태국의 신나는 세탁법 소리도 따라서 높아진다.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결국 뭡니까?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자, 그래서 할머니의 재산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세탁됐다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5쪽 소방 한눈에 보기 한번 살펴보시죠. 155쪽 소방 한눈에 보기. 자, 특징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특징.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인물들의 심리가 다양하게 변하고 의상, 소품, 문학장치 등이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한다. 의상, 소품, 문학적 장치 등이 여러 의미를 상징한다. 빨래가 돼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됐다? 순수해졌다는 상징한다. 뭐 이런 거 아까 배웠었죠? 그리고 세탁소에 습격한 사람들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발단 부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오아시스 세탁소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안씨 가족은 할머니의 재산 때문에 세탁소를 습격하고 안유식은 찾는 사람이 50%를 주겠다고 제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세탁소를 2차 습격한 사람들과 강태국이 갈등을 하게 되죠. 대립한다. 강태국 할머니 옷과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죠. 그리고 할머니 재산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변했다. 세탁을 해서 순수하게 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살펴보시면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수하고 인간적인 인물이다. 옆에 처음엔 할머니 자식들과 갈등한다. 이거 누구죠? 강태국의 부인인 장민숙이죠. 후반부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딸을 데리고 세탁소를 습격합니다. 염소팔과 서국화. 처음엔 할머니 자식들과 갈등하지만 후반부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탁소를 습격합니다. 아인씨 가족은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거칠며 난폭하다.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만 많다. 자식된 놀이를 하지 않고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이다. 이 글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세탁소를 습격해 동물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 돈에 집착해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을 풍자한다.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적 윤리적 도리를 저버린 재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다 동일합니다.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강씨 부부하고 세탁소 사람들이 할머니 자식들과 갈등하다가 50%를 주겠다고 제안하니까 이제 강태국과 나머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된다는 거.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배운 부분 먼저 오마이노트, 소단어 한눈에 보기를 오마이노트를 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